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아파트가 맞나요? 3부 한반도 카지노 주인은 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수치적 분석을 하였고 두 번째 시간은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로또는 없다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3부인데 3부는 그 카지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5번 카지노는 있다. 로또는 없지만 지금 카지노는 있죠. 5번 카지노는 있다. 자, 1번 판돈이 커지면 카지노가 많이 먹는다. 2번 타짜와 카지노는 공생. 3번 붕어만 배 터지는 게임이 카지노다. 요런 내용인데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카지노의 구조입니다. 하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도박장이 있습니다. 도박장에는 일반적으로는 타짜들만 도박을 하죠. 민간인이 잘 도박을 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삥이 100원이고 판돈이 100만원, 타짜 1과 타짜 2가 각각 현금 50만원을 칩으로 바꿔서 50만원씩 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환전을 다시 하면 하우스가 10%를 가져가겠죠. 그래서 하우스는 현재 10만원 수익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우스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타짜와 작당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런 모양을 원하는 거죠. 붕어가 없으니까 타짜는 타짜들끼리 도박을 하니까 남는 게 없죠. 그래서 타짜는 그 하우스와 이렇게 서로 짜고서 칩이 지금 현재 판돈이 100만원인데 판돈을 1000만원으로 그냥 올려버리자. 물론 타짜 1과 타짜 2는 추가적으로 돈을 납입하지 않고 그냥 칩만 1000만원으로 가치를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우스 입장에서는 수익이 늘겠죠. 10%니까 1000만원에 대한 10%니까 100만원이 수익으로 되겠죠. 그리고 붕어들이 모이기 위해서 칩을 점점 올려버리죠. 칩값을. 그래서 타짜 1과 타짜 2는 50만원 들고 있다가 이제 500만원이 되는 거죠. 10배로 올렸으니까. 자, 500만원, 타짜 1 500만원 칩을 들고 있고 타짜 2가 500만원 칩을 들고 있는데 이 가격에 결국에는 그 붕어들이 칩을 사게 되는 거죠. 도박판이 계속 커지니까. 그리고 하우스가 팍팍 밀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경과된 후의 하우스 그림입니다. 타짜 1은 타짜 1과 타짜 2는 최종적으로 칩을 200만원 들고 있고 그 다음에 현금을 300씩 챙깁니다. 그리고 붕어 1은 제일 일찍 들어온 사람이고 붕어 3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붕어 1은 100만원, 붕어 2는 200만원, 붕어 3은 300만원을 내놓고 각각 200만원의 칩을 갖는 거죠. 그래서 붕어 1은 조금 이익을 본 거죠. 붕어 3은 완전 손해를 본 거고. 그리고 하우스는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수익을 거둡니다. 자, 이런 모습이 계속돼서 판돈이 1000만원이 되고 판돈이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계속 늘어나면 붕어들이 점점 더 붙겠죠. 그리고 미리 들어간 붕어들은 조금은 괜찮겠죠. 그리고 타짜들은 녹아나는 거고
하우스도 나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요런 구조, 지금 이런 구조가 우리 한반도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죠. 하우스는 돈을 걷어들이고 타짜들은 하우스와 공생관계에서 엄청난 수익을 얻고 하우스는 또 음으로도 돈을 가져가고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의 한반도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상황이 1000만원이 뭐 10억, 100억, 1조 이렇게 되면 좋겠죠. 다 행복해질 수 있겠죠, 결국에는. 그렇지만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는 거죠. 지금 이 하우스, 지금 세 번째 그림 이 정도 오면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는 거죠. 자, 초등생이나 유치원생 또 이제 아빠 보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빠, 식사하기 전에 우리 트럼프 좀 꺼내봐. 우리 포커 한 판 치자. 포커 치면 무조건 돈 된대. 지금 이런 분위기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거죠. 자, 카지노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이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파란색 선이 이상적인 주택 가격의 선입니다. 물가 상승률 정도 또는 GDP 성장 율 정도로 주택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거죠. 이렇게 되면 타짜들이 재미가 없죠. 정부가 재미가 없고. 재미가 좀 있으려면 지금 빨간색 선 정도가 되겠죠. 빨간색 선은 쭉 올라가다가 고점에 왔을 때 내려가는 그래프이고, 초록색 선은 이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쭉 내려가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래프죠. 자, 이렇게 빨간색이나 초록색 그래프가 됐을 때 타짜들 그리고 카지노가 돈을 버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빨간색 선에 고점에 지금 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초록색 선의 끝부분에 와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주택이 하도 하락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회복을 했고, 이제 앞으로는 크게 오르지는 않지만 파란색 선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지금은 이제 뭐 빨간 선이 됐든 초록선이 됐든 그렇게 카지노가 재미있을 시기는 아닌 시기죠. 그렇게 이미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거의 분명한데, 실수요자가 아니면 이제 카지노 하지 마라. 지금 딱 빨간 선이면 더더욱 하면 안 되고, 초록선이더라도 지금은 재미가 없는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다시 카지노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마지막 그래프를 한번 보면, 카지노는 기본적으로 민생을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파란색 선 이상적인 그래프로 직선으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양으로 카지노를 운영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지금 파란색 파선과 같이 조금 올라갈 때 다시 내려서 떨어뜨리고, 또 조금 올라갈 때 또 내려서 떨어뜨리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카지노를 운영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카지노를 운영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많은 문제가 생겼죠. 너무 많은 문제가 생겨서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건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벌써 생겨버린 거죠. 그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6번
카지노는 정부 허가 없으면 없어짐. 자, 카지노라고 하는 것은 뭐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장인 거죠. 그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겁니다. 1번, 카지노는 정부 허가 없으면 문 닫음. 그렇죠. 자, 1번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2번, 부동산도 국가가 정하기 나름이다. 자, 정부 힘이 있을 때, 그렇죠. 집권 초기나 뭐 집권 1기, 2기 정도 됐을 때 재산세 하나로 제어가 가능한 게 부동산입니다. 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부동산에 대한 그 수익률 산식 결과인데 지금 매매 금액이 10억짜리 아파트가 보증금 100에 월세 200이 시세라고 하면 뭐 임대소득세, 종합소득세, 종부세를 낸다고 할 때 내고 나면 뭐 1.8%가 뭐 수익률이다. 이게 현 상황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물론 이 1.8% 수익률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비싼 거죠. 이 매매 금액이 비싼 거죠. 그래서 1.8%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냥 정기예금을 해도 1.8% 이상 나오는데 그 부동산이 수익률이 1.8%가 아니라고 하면 아무리 황금성이 좋은 아파트지만 현금보단 못하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1.8%가 좀 좋은 수익률이 아닌데 요즘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도 등기치는 그 기분 그리고 부동산이잖아. 이게 거의 카지노 수준에 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에 미쳐 있을 때, 자, 초등생도 아빠 물건 하나 사봐. 이러고 있을 때, 이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을 때, 이럴 때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것도 없이 그냥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걸로 봐집니다. 그게 바로 재산세죠. 재산세 한 번만 딱 때려버리면 끝이 납니다. 지금 종부세니 종합소득세니 임대소득세 다 없애버리고 그냥 재산세만 매매가에 2%를 때려버리면 양도소득세 이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몇 년 지나면 한번 보시면 그 재산세 2% 때문에 수익률이 1.8% 수익률이 0.34%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1가구 1주택일 때 이렇게 2%를 때리고 요걸 누진세로 해서 금액과 주택수로 동시에 이제 적용을 해서 주택수도 두 채가 넘고 총 그 취득가액도 20억이 넘고 이렇게 될 때 재산세를 4% 때리고 더 넘어가면 6% 이런 식으로 때려버리면 무조건 잡히죠. 무조건 잡힙니다. 그리고 초등생이 도박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죠.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 0.34%의 수익률이 나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 하도 도박꾼들이 이야기하듯이 월세를 올려버리는 거죠. 월세를 지금 200만원 월세를 314만원으로 올리면 수익률이 1.8%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그 GDP는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고소득층의 급여는 더 늘었고 수익이 더 늘었죠. 그렇지만 실업자도 늘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GDP가 전혀 올라가지 못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모든 아파트들이 다 이렇게 월세를 올릴 수가 있을까? 아닐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은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면, 월세를 올릴 수 없다면 매매 금액이 내려가겠죠. 지금 매매 금액을 보니까 6억 4,600이면
1.8%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전월세는 실수요기 때문에 카지노와 타짜가 작당을 하더라도 크게 변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작년과 같이 잠시 반짝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뭐 6개월, 7개월 지나서 다시 자리를 찾는 거죠. 서울만 예를 들자면 작년에 뭐 8만 정도가 빠져나갔죠. 도저히 못 견디니까 빠져나가면서 전세가 어느 정도 안정화돼 버린 거죠. 그리고 이 전월세는 결론적으로는 소득이 급증하지 않으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지금 월세 200만 원만 보더라도 1년에 2,400이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4분의 1 정도가 주거비로 나갈 것 같은데 가구가 실수령액이 1년에 1억이 넘는 가구가 월세 200을 살 수 있는 거죠. 200에서 실수령액이 1억이 넘는다는 거는 연봉으로 치면 1억 한 6천, 7천 정도 된다는 이야기니까 뭐 이런 가구가 요즘 많기는 하지만 모든 아파트들을 다 채울 만큼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면 적은 숫자겠죠. 뭐 한 80% 이상의 아파트가 빌 수가 있습니다. 다 이 가격을 고집을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이 월세와 전세는 많이 올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마지막 그림과 같이 매매 금액이 낮춰진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뭐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내용을 보시는 분 중에서 월세가 200 하던 게 300되고 400되고 500되도 아유 뭐 오케이 뭐 그러지 하면서 재계약 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극소수겠죠. 그렇게 뭐 수입이 괜찮으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를 뭐 2%가 될 수도 있고 3%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정을 해버리면 뭐 매매 금액이 영구적으로 잡힙니다. 그냥 영구적으로 지금 다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올라갈만 하면 딱 때려서 그냥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안정적으로 충분히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7번 카지노 정부의 영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영향. 지금 경제적으로 보면 부채 경제죠. 부동산 부채 경제. 쓸 돈이 없죠. 아무것도 안 돌아가는 거죠.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진짜. 자산의 80%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안 돌아가죠. 차라리 자산의 80%가 주식에 들어가 있다면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어떤 시도를 할 수 있는 자금적 여유가 생기겠습니까? 지금 부동산 80%는 경제적으로는 이거 쉐시죠. 당연한 겁니다, 이건. 그리고 사회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정부가 카지노를 운영한 거죠. 그것도 지금 이 카지노를 보시면 카지노가 조금 커져갈 분위기에서 정부가 이제 카지노 판돈 안 키운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관계자들은 붕어 1처럼 그냥 초기에 들어갔고 지금 뭐 붕어 3, 4, 5, 6, 7, 8, 9, 10 계속 키우고 있는 상황이죠. 자, 정부가 카지노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보면 신뢰가 무너진 거죠. 누가 믿겠습니까? 앞으로 카지노에서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앞으로. 이것은 경제적인 폐해보다도 훨씬 더 큰 폐해가 지금 사회적으로 이미 일어나 버렸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자, 3번. 역사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1번 경제적인 영향, 2번 사회적인 영향,
영향 이런 것들을 체감하지 못하고 그냥 뭐 살아가고 있고 또 체감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역사는 그 역사의 칼날을 절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부동산을 카지노로 운영을 했는가? 이 부분은 아마 그 대한민국이라는 역사를 총정리를 했을 때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뉴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의식주는 인류가 생기고 나서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의식주인데 정말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그 의식주로 카지노를 운영을 했다. 이 자체는 역사의 심판을 아마 피해갈 수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왜 제가 지금 재산세 2% 이런 이야기를 꺼냈는지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 주에 따라서 2%인 데도 있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시는 분은 거기는 그 처음에 그 1주택 만들 때 그때는 혜택을 좀 주죠. 그렇지만 2주택, 3주택 올라가면 얄짤 없는 거죠. 거기는 2%, 3% 이상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지금 초등생이 지금 포카치자 아빠 밥 먹다가 그냥 물건 하나 더 잡아 이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초등생이 마약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초등생이 지금 도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도 약하죠. 4%, 5% 올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아마 2%만 하더라도 재산세 2%만 하더라도 이것은 거의 영구적으로 아마 부동산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그걸 왜 안 했을까요? 그건 하우스가 짭짤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너무 근시안적으로 본 것 같고 지금 경제적, 사회적, 역사적 영향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1년 정도 남았으니까 한번 지켜볼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